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이 노래를 아주 서글프게 불러주고 있다. 왜 이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아사히 신문의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토 유미키입니다. 흐린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펜을 찾으려고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요. 손가락에 뭔가 다른 것이 닿았어요.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였죠. 보지 않고도 그게 뭔지 알 수 있었어요. 색이 바랜 글씨가 적힌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노래였어요. 그것을 공책들 아래로 다시 밀어 넣었어요. 그 테이프. 3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아직 갖고 있는 걸까요?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탈리아 피렌체의 추억이 떠올랐죠. 예술로 가득한 박물관들과 작은 카페에서 마시던 커피. 민호가 처음으로 한국 음악을 들려주려고 이어폰을 건네주며 지었던 미소가 생각나고 있었어요. 이분은 한국의 언더그라운드 가수예요. 이분을 아는 사람들은 이분 노래를 좋아한답니다. 그때 민호는 눈을 빛내며 말했었죠. 그의 노래는 우리 한국인들이 한이라고 부르는 감정을 담고 있었어. 들으면 들을수록 그의 노래에 깊이 빠져들어요. 자신한 옛 추억 떠올리다가 서랍을 꼭 닫았어요. 옛 추억에 빠질 시간이 없었죠.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신문사 사무실은 평소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리고 기자들은 마감 시간에 맞추려고 서두르고 있었죠. 일본 미술 전시회에 대한 최신 기사를 검토하며 책상에 앉아 있는데 편집장인 다나카 씨가 사무실로 저를 불렀어요. 미유키 씨, 들어오세요. 그가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특별한 임무가 있어요. 다나카 씨가 책상 위로 폴더를 밀며 말했어요. 유럽 문화 여행지에 대한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피렌체에 대해 기사를 써주셨으면 해요. 한때 그곳에서 공부하셨죠? 그렇지 않나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피렌체 모든 것이 시작된 도시. 수십 년 동안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그 도시였죠. 당신이 이 일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다나카 씨는 제 불편함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도시를 잘 알고 예술을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간 지 얼마나 됐죠? 20년? 30년이요. 목소리가 갑자기 마르며 속삭이듯 말했어요. 30년이 됐어요. 제 책상으로 돌아오면서 이상하게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피렌체 민호를 처음 만난 미술사 도서관. 우리와 걸으며 꿈을 나눴던 아르노 강.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잠가두었던 그 장소들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나카 씨에게 받은 폴더를 무릎에 펼쳐놓고 창가에 앉아 비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말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추억이 너무 아프면 어떡하죠? 하지만 내 안에서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는 것 같았죠. 어쩌면 30년이 지난 지금 과거와 마주할 때가 된 건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임무는 단순히 기사를 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서 희미한 불빛 속에서 바라봤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죠. 옷장에서 오래된 테이프 플레이어를 찾아서 먼지를 불어내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김광석의 목소리가 작은 아파트를 채우는 동안 결심을 했어요. 피렌체로 갈 거예요. 이 기사를 쓸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오래전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과 마침내 화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피렌체에 살짝 흔들리며 착륙하고 있었어요. 제 배도 똑같이 흔들렸는데 착륙 때문이 아니라 긴장감 때문이었죠. 30년 만에 이곳에 오니까 추억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이탈리아의 햇살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곳은 냄새부터 달랐어요. 역사와 꽃 그리고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죠. 도쿄는 콘크리트와 사람들의 냄새가 나는데 피렌체는 제 과거의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제가 묵는 호텔은 작지만 좋았어요. 도시 중심부 근처였죠.
짐을 천천히 풀면서 밖으로 나가 도시와 마주해야 하는 순간을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편집장은 제가 이 임무에 들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제가 출발 전 일주일 내내 이 일을 피하려고 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다른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요. 그에게 말했었죠. 이탈리아어가 많이 녹슬었어요. 젊은 사람이 여행지에 대해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나카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미유키 씨만큼 피렌체를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는 고집을 부렸죠. 이 기사에는 당신의 개인적인 감성이 필요해요.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건 피렌체가 제게 그냥 도시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 같은 곳이었죠. 노트를 보니 기사를 위해 방문해야 할 장소들이 적혀 있었어요. 박물관, 유명한 다리들, 역사적인 건물들. 대학의 미술사 도서관은 조심스럽게 빼놓았다는 걸 알아챘어요. 민호와 처음 만났던 그곳이요. 기사에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곳에 가면 어떤 감정이 올라올지 두려웠던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카메라와 노트를 들고 피렌체의 오후 속으로 걸어 나갔어요. 도시는 변했지만 또 그대로였어요. 오래된 건물 안에 새로운 상점들, 수백 년 된 돌기 위를 걷고 있는 현대인들, 사진을 찍고 메모하며 바쁘게 전문적으로 감정을 떼어놓은 채 일하고 있었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어느새 폰테 베키오 근처에 와 있었어요. 보석상들이 줄지어 있는 유명한 오래된 다리였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기념품을 사느라 붐비고 있었어요. 민호와 함께 이곳을 걸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가 다리의 역사를 설명하던 모습, 지식으로 가득 차 설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이탈리아 음악이 아니라 어딘가 익숙한 제 마음을 뛰게 하는 음악이었죠. 소리를 따라가 보니 사람들이 모여 거리 공연자들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 뮤지션 그룹이 비긴 어게인이라는 순회 공연의 일환으로 연주하고 있었죠. 가수의 목소리가 저녁 공기 속으로 퍼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 멜로디에는 민호가 예전에 제게 설명했던 그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특유의 한이라는 아팠던 감정들, 그 아픔을 극복하는 과정이 노래에 녹아 있었죠. 그 호소력 깊은 가수의 노래소리에 나도 모르게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속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들을 피해 돌아서서 도망치려고 했죠. 아름답죠, 그렇지 않나요? 이탈리아 억양의 영어로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돌아보니 친절한 눈빛에 나이든 이탈리아 여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하얀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져 있었죠. 이 음악은 그녀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뭔가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하죠. 뭔가 인생의 깊은 암흑의 터널을, 지난 후 깊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갑자기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네, 정말. 너무가 깊은 소울노가 있는 노래예요. 당신은 이 음악을 이해하고 있군요. 그녀가 말했어요. 질문이 아니라 확신에 찬 말투였죠. 이 음악이 당신 안에 무언가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어쨌든 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살짝 토닥였어요. 음악이 이런 눈물을 가져올 때는 그 뒤를 따라갈 가치가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난 오래 살았는데 말해줄 수 있어요. 후회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짐이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걸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 울리는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죠. 한국 가수가 노래를 마치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거울 앞에 서서 진짜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가의 주름, 매달 조심스럽게 염색하는 머리카락 사이에 회색 가닥들이 보였어요. 30년 동안 과거로부터 도망쳐온 여자가 보이고 있었죠.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후회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짐이랍니다. 휴대폰을 꺼내 피렌체에서 서울로 가는 항공편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옵션들을 스크롤하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죠.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피렌체에 대해 글을 쓰러 온 거지 과거의 유령을 쫓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온 내 안에 다른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빨리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피렌체에서의 일을 마친 후에 한국으로 갈 거예요. 편집장에게는 한국 음악에 대해 쓰기 위해서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민호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수년 동안 도망쳐온 것과 마주하기 위해서요. 잠이 들면서 거리 공연에서 들었던 한국 노래가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30년 전 민호의 카세트 테이프에 담긴 음악과 뒤섞이면서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추억들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비행기 창문에서 보니 사방으로 펼쳐진 불빛의 바다가 보이고 있었어요. 이곳은 30년 전 민호가 제게 설명했던 한국이 아니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한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어요. 공항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초연대적이었어요. 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도쿄로 돌아가 익숙한 책상에 앉아 안전한 기사나 쓰고 있어야 했어요. 제가 묵는 호텔은 강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몇 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유명한 노래에서 들어본 지역이었죠. 창문에서 바라보니 높은 유리 건물들, 멋진 차들, 그리고 세련된 사람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서울은 어떤 면에서는 도쿄보다 더 미래적으로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일을 시작했어요. 여러 음악 프로듀서와 업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미리 약속해 놓았었죠. 편집장에게 전화해서 기사 주제를 이탈리아 문화에서 한국 음악의 세계적 급부상으로 바꾸겠다고 했을 때 그는 놀랐지만 기뻐했어요. 뜻밖이네요. 미유키 씨, 하지만 시의적절하군요. 그가 말했어요. 한류가 지금은 더 큰 이슈고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첫 번째 만남은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프로듀서와 있었어요. 건물은 세련되고 인상적이었고 벽에는 상패들과 유명한 한국 스타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지은이라는 젊은 여성 프로듀서는 일본어를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한국 음악이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는 이유는 우리의 혼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현대적인 회의실에서 차를 마시며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라고 부르는데 수세기에 걸친 고난에서 나온 감정이에요. 한국인들이 아픔과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역경을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그 슬픔을 나누고 또 함께 노래를 하면서 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민요와 창이 있었고 1990년대 이후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하며 아픔을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음악의 성장의 근간에는 한국인의 억눌린 한과 그것을 함께 극복하는 정이라는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피렌체로 민호가 이어폰을 나눴으며 같은 개념을 설명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가 나에게 30년 전에 처음 알려준 한국인의 한과 정문화가 한국이 세계 엔터테인먼트를 정복하는데 큰 원동력 되었다는 걸 이제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다음 3일 동안 더 많은 업계 사람들을 만났어요. 각각의 대화는 한국 음악뿐만 아니라 어쩐지 민호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역사를 창조적 에너지로 바꿨는지, 전쟁으로 황폐화되고 가난했던 나라에서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나라로 어떻게 변모했는지 배웠어요. 매일 밤 호텔 방에서 수많은 메모를 적었지만 아직 민호를 찾아볼 용기는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넷째 날, 한국 문화평론가와의 인터뷰 중에 마침내 그가 어디 있는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한국인 문화평론가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면서 한세전 채널을 소개했어요. 저는 집에서 그 채널을 보다가 그 유튜브 게시물에서 그의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이 민호라는 것을 바로 직관하고 그 순간 너무나 놀랐어요. 그날 저녁 그 한세전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면서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채널에 있는 그의 메일 주소로 그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며칠 후 그에게서 메일 답장이 왔어요. 그가 바로 30년 전에 저와 애절한 사랑을 했던 민호가 맞다고 아직도 저를 모시고 있다고 답장이 왔어요.
그 후 그와 나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나는 그 순간 너무나 가슴이 떨렸어요. 부산으로 가는 기차는 약 3시간이 걸렸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산, 작은 마을들, 바다의 모습들. 배가 계속 뒤틀리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나이든 모습에 그가 실망하면 어쩌지? 서로 할 말이 없으면 어쩌지?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연결고리가 완전히 사라졌으면 어쩌지? 하지만 이런 두려움 아래로 다른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기대감, 희망. 수십 년 동안 안전만을 추구하다가 마침내 용기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부산은 산과 바다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는 광안대교가 바로 보이는 건물 2층에 있었어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으로 파도와 아래 해변을 걷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15분 일찍 도착해서 창가 테이블을 골랐어요. 커피를 주문하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죠. 내가 2층 카페에 갔을 때 그는 먼저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생각했던 것보다 늙지 않았고 그의 온화하고 따뜻한 눈빛은 아직도 여전했어요. 우리는 바로 서로를 알아봤어요. 미유키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정말 여기 와 계시네요. 우리는 만나서 30년 세월 동안 있었던 서로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신문사에서 일한 경력, 그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금융인으로 일했던 경험. 우리는 둘 다 다른 사람과 결혼했었고 둘 다 이혼했어요. 우리 둘 다 자녀는 없었죠. 당신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가 커피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솔직함에 제 가슴이 조여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패했죠.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저만 이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생각, 그도 만약에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으로 가슴을 채우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해가 바다 위로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해변 파라솔을 접고 젊은 커플들은 손을 잡고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죠. 부산을 더 보고 싶으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어둠이 내리는 가운데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산책로를 따라 야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상점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모든 것이 이상하면서도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전에 꿨던 꿈처럼요. 배고프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근처에 해산물이 맛있는 곳이 있어요. 식당은 작고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우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그날 아침에 잡은 신선한 생선을 먹었어요. 민호에게 제 기사에 대해 한국 음악이 어떻게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 발견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 깊게 듣고 있었죠. 한국 문화가 마침내 인정받고 있어요. 그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여정이 쉽지는 않았죠. 저녁 식사 후 민호는 노래방에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저는 이전에 그가 저에게 가끔씩 노래를 불러준 적이 있었어 그의 노래가 듣고 싶어서 가기로 했어요. 우리는 번쩍이는 불빛과 화려한 간판이 있는 근처 건물로 걸어갔어요. 그 노래방은 광안대교가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음악을 통해 가장 깊은 감정을 표현해요. 민호가 노래 목록을 스크롤하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방은 한국 문화의 일부예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곳이니까요. 민호는 과일과 음료를 주문했어요. 그는 맥주를 따르며 그동안 제가 많이 그리웠다고 이야기했어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가슴으로 따뜻함이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민호는 노래를 선택하고 일어섰어요. 음악이 시작됐어요. 느리고 감성적인 멜로디였죠.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30년 세월 동안 그가 저를 얼마나 그리워했을지를 직관적으로 느꼈어요. 그가 부른 노래는 유해준의 노래를 황가람이 리메이크한 미치게 그리워서였어요. 그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는 노래였어요.
민호는 노래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저를 바라보며 그동안의 그리웠던 감정을 민호와 부르고 있었어요. 그의 목이 약간 쉬었지만 그 노래의 감정선은 저에게 잘 전달했어요. 노래가 끝나자 방 안에 침묵이 감돌았어요. 제 눈은 떨어지지 않게 참고 있는 눈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항상 저는 당신과 헤어지고 나서 문득 당신이 생각날 때면 당신이 미치도록 그리웠어. 그런 날은 이곳 광안리 바다를 보면서 술을 한잔하고 노래를 불었어요. 그의 약간 젖은 눈시울로 내가 그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30년 동안 제 마음을 둘러싼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스스로도 놀라면서 노래 목록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민호가 이전에 들려주었던 김광석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를 불렀어요. 노래를 부르면서 제 감정을 음악에 실었어요. 우리의 이별로 상처받지 않은 척했던 수년간의 시간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리다가 점점 강해졌어요. 노래를 마치자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30년 동안 말하지 못한 말들의 무게가 우리 사이에 걸려 있었죠.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게 내버려뒀을까요? 마침내 물었어요. 수십 년 동안 저를 괴롭혀온 질문이었죠. 민호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젊었어요. 가족을 존중했고. 우리 것이 아닌 아주 깊은 꼴이 있는 한일 감정이라는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죠.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인을 싫어했던 제 할아버지. 일본 점령 아래 고통받았던 그의 할아버지. 우리는 그들의 상처, 분노, 두려움을 물려받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늦었을까요? 그의 대답이 두려워 속삭였어요. 우리 사이에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밖은 화려한 광안대교의 불빛이 보였고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음악 소리. 언제나처럼 계속되는 삶이었죠. 하지만 이 작은 방에서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피렌체에서 알았던 젊은 남자의 손길이 아니라 살아오고 고통받고 성장한 사람의 손길이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사람의 손길이었죠. 행복을 선택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과거를 충분히 오래 짊어져 왔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의 말이 오랜 기간 쌓여있는 내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게 눈 녹듯이 풀어졌어요. 수년간 느끼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희망이었죠. 말을 잇지 못하고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부산 광안리의 작은 노래방에서 우리의 새로운 역사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재회한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미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을 용기를 내는 것. 어떤 사랑은 기다릴 가치가 있다는 것. 어떤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 그러고 싶어요. 마침내 속삭임보다 조금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행복을 선택하고 싶어요. 밖으로 광안대교 민 요트에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불꽃쇼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바랜 벽지와 색색의 불빛이 있는 이 작은 방에서 30년 전에 애절했던 사랑이었지만 한일 감정의 벽을 사랑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그와의 재회를 뒤로하고 업무를 위해 일본으로 다시 일본으로 입국했어요. 1년이 꿈처럼 지나갔어요. 도쿄 아파트 창가에 서서 봄바람에 춤추는 벚꽃 잎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액자에 넣은 잡지 표지가 놓여 있었죠. 한과정에서 한류까지 한국 음악의 세계적 성공 비결이라는 제 기사였어요. 아사히 신문 일요 특집으로 실렸던 기사였죠. 편집장은 이 글이 제가 쓴 것 중 가장 개인적이고 강력한 글이라고 말했어요. 그 옆에는 제 최신 글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의 성장의 비밀은 하늘. 함께 나누는 정문화에서 한국인의 깊은 저력이 나왔다. 이 기사는 한국이 어떻게 아픈 역사를 기술, 엔터테인먼트, 문화 분야의 놀라운 성과로 변화시켰는지 탐색하고 있었죠. 전화에 메시지가 왔어요. 민호였어요. 같은 기사가 한국신문에
번역되어 실린 사진을 보내주고 있었어요. 그의 메시지는 이랬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네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1년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떠올리면서요. 제 캐리어는 문 앞에 쌓여 있었어요. 내일은 다시 부산으로 날아가요. 12개월 동안의 5번째 여행이었죠. 제 삶은 이제 두세 개 사이에 걸쳐 있었어요. 도쿄에서는 여전히 아사히 신문의 문화기자 사토 미유키였죠. 부산에서는 그냥 미유키, 민호와 손잡고 해운대 해변을 걷는 여자, 한국어 문구를 배우고 매 방문마다 더 자신 있게 매운 김치를 먹는 여자였어요. 우리 삶 사이에 이 다리를 놓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한국 방문을 위해 휴가를 요청할 때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눈썹을 치켜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이든 이모는 민호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와 말하기를 그만두셨고요. 그의 어머니는 첫 만남에서 차갑게 대하셨어요. 수십 년의 아픈 기억을 담은 눈빛으로요. 하지만 뜻밖의 동맹자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갑자기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에 놀랐던 편집장은 이제 제 문화관 기사를 격려하고 있었어요. 민호의 어린 조카들은 저를 매력적으로 생각하며 끊임없이 일본에 대해 질문하고 저와 함께 일본어 문구를 연습하고 있었죠. 천천히 한 사람씩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오래된 상처들을 치유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카세트 테이프는 이제 제 아파트에서 공개적으로 재생되고 있었어요. 디지털화에서 김광석의 목소리를 제 휴대폰에 담아 어디든 가지고 다녔어요. 한때는 아픔을 가져왔던 음악이 이제는 이해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를, 슬픔과 희망을,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면서 내일 비행기는 일찍 출발해요. 머리카락은 이제 더 많이 회색이 되었지만 염색을 그만뒀어요. 민호는 은빛 머리카락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것들이 우리가 떨어져 있던 시간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지금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가방 안에는 민호를 위한 작은 선물이 있었어요. 중고 서점에서 찾은 피렌체 사진집이었죠. 그 안에는 특별한 깜짝 선물을 넣어두었어요. 마이너스 올 여름 이탈리아로 가는 2장의 티켓. 우리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의 귀환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도쿄에 안전하게 도착했다고 알려줬어요. 그의 목소리, 따뜻하고 친숙한 그 소리에 이 모든 통화와 재회 이후에도 여전히 미소가 지어지고 있었어요. 생각해봤는데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다음 기사에 대해서요. 우리에 대해 글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잠시 멈칫했어요. 놀라서요. 우리요? 우리 이야기요? 네. 아픈 역사를 가진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찾고 잃고 그리고 다시 찾는 이야기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옳은 것 같기도 했어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이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사랑이 어떻게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요. 미래가 과거에 의해 정의될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일 봐요, 미유키.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어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잠시 빈 페이지를 바라보다가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30년 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한 일본 소녀가 미술사 도서관에서 한국 소년을 만났어요. 그는 그녀에게 이어폰을 건네주며 음악을 통해 그의 나라의 영혼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말들이 쉽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우리 이야기를 말하면서요. 단지 두 사람 사이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치유에 관한 이야기, 한때는 서로에게서 정만 보던 문화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호텔 창밖으로 도쿄는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부산에서 민호와 함께 바다 위로 지는 석양을 보고 있을 거예요. 제 삶은 이제 이 두 세계 사이에 존재하며 한때 깨졌던 것에서 새롭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밤늦도록 글을 쓰면서 마침내 오래전 피렌체에서 민호가 저에게 가르쳐준 한국인의 한과 정문화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지 슬픔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아픔에서 창조하는 아름다운 것이었죠. 그것은 전쟁에서 일어나 문화 강국이 된 한국이었어요. 그것은 30년의 이별 후에 다시 서로를 찾은 두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 여전히 한 번에 한 단어씩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